여러분 안녕하세요. 산산한 바람을 늘 불고 다니시는 몰고 다니시는 우리 이루리 작가님 모시고 심심토크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루리 작가님 모시면서 작가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곳에서 작품 얘기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 하셨으니까 오늘은 작품의 주제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해보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시겠다 이러면서 이제 미리 조금 짜고 치는 그러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 그거 모아서 우리 작가님께 아주 찬찬히 안 아프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작가님 제가 이 작가님이라는 호칭으로 이제 작가님 지금 보니까 기획자시죠. 네. 또 이루리북스 대표고요. 대표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편집도 하시잖아요. 북극곰 편집장이죠. 네.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갖고 계신데 이 작가님은 어디 역할에 제일 꽂히시는지? 이게 모든 시작은 그림책을 좋아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사실 놓고 싶은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일 애착이 가는 일은 작가로서의 일인 것 같고요. 네네. 그렇죠. 네네. 또 하나는 또 저도 이제 새로운 창작자들 또는 활동가들 길러내는 일, 그 두 가지가 제일 에너지도 많이 쏟고 애착도 많이 가고 그런가 하면 이제 출판사에서 정신 차려 책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고 또 데려와서 그럼 지금 뭐 작가라고 얘기를 막 하시다가 또 뒤로 이제 뭐 양성도 하고 기획도 하고 뭐. 근데 이제 한편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림책을 늦게 만났잖아요. 1998년도니까 제가 30에 만난 거거든요. 30에 만나서 그때 시작할 때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림책이 막 뭔지 몰랐는데 애들 책인 줄 알고 봤다가 너 이거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아름다워 이래가지고 이게 너무 좋아서 막 주변에 그림책 좀 봐 이러는데 아무도 안 봐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98년도에 30살 남자 중에 그림책 보는 사람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지금도 없어요. 네, 지금도 많이 없죠. 제가 그때 용기를 내서 제 친구들을 만나러 갔거든요. 술집에. 제 친구들은 다 술집에 있었어요. 그림책 들고 갔지만 얘들아 내가 진짜 멋진 거 보여줄게.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제 막 술잔 날라오고 술이나 마셔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 결국 그 친구들이 제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때는 원망스러운데 지금 생각하면 되게 고마운 일이었어요. 왜?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안 들어주는 바람에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내 얘기를 친구들이 안 들어주면 누구한테 하겠어요. 그치. 그래서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제가 이 그림책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 이 얘기를 제가 그냥 서평 써서 혼자 써서 신문사에서 써달라고 한 거 아니니까 제가 보낸 거예요. 네, 그때가 이제 그 오프라인 신문이 온라인 신문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여서 그때 인터넷 한겨레에서 한일 리포터라는 시민 기자를 뽑았어요. 그때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내가 연재하고 싶은 컬럼에 한 꼭지를 써서 보내면 데스크에서 이제 보고 오케이를 해주면 연재를 하고 아니면 못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림책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친구들이 제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재밌지, 좋지, 너무 멋지지 이렇게 하고 그냥 거기서 막 신났을 거야. 그렇죠. 그러고 말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눌 수는 없고 이건 좋은데 막 전해야겠고 그래서 안 들어줘서 내가 막 써서 그 서평을 쓰게 된 게 이렇게 뭔가 전문적으로 이 일에 깊어지게 된 계기가 된 거여서 세상에 참 안 좋은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고요. 30살에 이 그림책이 너무 좋아서
술잔 날라오는 그 네. 빗사이로 막 가면서 그분들에게 막 이렇게 했잖아요. 왜 그림책이었어요? 느닷없이 그림책? 그러니까 제가 30살에 뭘 하고 있었냐면요. 고대 사회교육원의 아동 독서 지도사 양성 과정이라는 클래스를 맡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저는 그 과정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과정을 소개해 준 선배가 너 와서 논술 좀 가르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까마득한 선배가 네 형님 이렇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알고 보니 이제 대입 논술 교사 양성 과정은 본인이 하고 저한테는 아동 독서 지도사에서 이제 초등 글쓰기를 지도하시는 분들을 그 과정을 이제 저한테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게 좀 띵 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대입 논술만 이렇게 하다가 초등 글쓰기라고 그러면 텍스트가 완전히 바뀌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저 이 마음 알아요. 예. 저도 왜 강남빨각에서 논술을 가르쳤으니까. 그래. 근데 대입을 하는 사람한테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짜 다시 다 수집해서 자료 만들어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새로 생짜로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좋은 길잡이가 됐던 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때도 오진원 선생님이 이제 오른발 왼발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하셨잖아요. 그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책들을 이제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화책으로는 이제 린드그렌의 사장 상징 형제 모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림책으로는 이제 버닝햄의 지각대장 조언이 첫 책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책들을 볼 때 그 전에 이제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거의 못 보고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첫 책은 아니지만 그 저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 형이 저한테 방학 때 강제로 읽어준 책이 강제로? 그 무기여 자리거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여 자리거라? 네네네. 그걸 방학 때 계속 읽어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형이 저를 이제 괴롭히는 걸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또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그랬는데 근데 그게 듣다 보니까 재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동화를 건너뛰고 소설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무렵부터 이제 톨스토이니 뭐 도스토옙스키니 뭐 이렇게 바로 이제 성인 소설을 보게 됐었거든요. 한국으로 하자면 또 뭐 김동인이나 황순원 소설 같은 것들을 보고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책이나 동화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 책을 처음 봤는데 그 두 책이 이제 좀 우리가 그림책을 안 본 사람들이 그림책을 좀 무시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뭐 교육적인 책이겠지 이 마음으로 봤는데 아시다시피 그 지각대장전이 굉장히 비교육적인 결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게 뭐지? 그림책이 애들 보는 책 아니었어? 이런 쇼크가 온 거죠. 그래서 더 깊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훅 가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소설의 세계라는 건 사실 성인 문학의 세계는 좀 표현의 제약이 없다 보니까 거칠고 추하고 뭐 그로테스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림책은 분량은 짧아. 얘기는 쉬워. 그런데 아름다워. 근데 나중에 돌아서면 뭔가 깊은 울림이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짧은 한 권이 막 그 이렇게 두꺼운 소설책 이상의 감동과 희열과 뭐 의미의 발견과 이런 건 준다는 게 경이로웠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소설을 버리고 뭐 이렇게 뭐 그림책으로 뭘 하겠다도 아니고 그림책으로 훅 빨려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운명적인 만남 뭐 이런 거잖아요. 이루리 작가님 제가 어제도 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염소자리예요. 별자리. 염소자리가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고집 세고 나쁜 걸로 말하면 뭐 그냥 아주 한 번 딱 꽂히면 가는 거고. 근데 이제 성실 뭐 책임감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된다라고 느끼는 무언가가 잡히면 결국은
어떤 거 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래서 책임지고 쭉 가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제 나중에는 삶에 이렇게 하나하나가 얹어가면서 이게 이제 내 사명이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어떤 별자리 혹시 아시고 계세요? 저희 출판사에 당신의 별자리와 사랑의 별자리라는 책이 있죠.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리고 저희 부부가 연애할 때 별자리 공부를 해서요. 둘이서? 네네. 그러니까 예, 우연히 그렇게 해서 연애할 때 이제 좋기도 하지만 또 싸우면 또 뒤지게 그쵸. 싸우잖아요. 예, 그래서 뒤지게 싸우죠. 그렇죠. 헤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또 만나기도 하고 해야 합니다. 근데 같이 별자리 공부하면서 서로를 좀 이해했구나. 좀이 아니라 완전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너무 이게 놀라워서 이 별자리 공부는 정말 관계의 평화를 주는 공부구나. 근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게 이게 무슨 점치는 얘기인 줄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니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이걸 내야겠다. 그래서 이수연 대표가 겁없이 그 800페이지짜리 당신의 별자리 번역 시작해서 5년 걸려서 네, 책을 냈고 사랑의 별자리는 분량이 그 2배예요. 보통 책 계약 기간이 5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5년 지났는데 책을 못 내서 또 계약금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출판사에 어떤 재정적인 악영향을 많이 끼쳤지만 없애지 않고 계속 가져가는 이유는 외국에 심리학 공부하러 가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상담하다 도저히 안 되면 별자리 차트 펴놓고 얘기한다. 얘기해 준다고. 중요한 건 별자리 공부한 덕에 저희가 세상을 보는 눈, 아니면 인생을 보는 눈, 아니면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왜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지, 내가 왜 그런 죽음이라는 테마 또는 생명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신비들도 그 안에서 좀 풀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은 현실적인 처녀자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너 커서 뭐 되고 싶니? 그래서 저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될 건데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집은 가난해서 대학 못 간다. 그 공고나 상고 나와서 저기 취직해라. 아버지 정년이 얼마 남았다라는 얘기를 그 현실적으로 그냥 아주 탁 애한테 그 얘기를 정말 아주 담백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덕분에 제가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대학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는데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낫 A를 찾아가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면 그런데 내 본질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건 잡은 것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게 이제 또 그때 이제 때마침 책을 보던 때였으니까 쉽게 풀어졌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하나가 아니라 2개였잖아요. 몸의 생명이 있고 마음의 생명. 몸의 생명을 구하는 건 의사지만 마음의 생명을 구하는 건 예술가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소설책을 보고 있었으니까 이 소설가들의 학력을 조사해 보니 무학도 있고. 맞아. 힘이 많이 나셨겠네. 그래서 작가 하면 뭐 공부 안 해도 되네, 대학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아주 손쉽게 작가의 진로를.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작가의 진로를 그때 정했죠. 우리 이루리 작가님은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무슨 생각이 코다 시리즈를 이제 이렇게 쭉 봤어요. 코다가 이제 호로 2호, 3호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제가 쭉 그 뒤에 천사한셀라를 봤어요. 그림책이 그래도 주 연령층이 물론 어른도 있지만 아이들인데 이 작품 속에서 죽음을 그냥 이렇게 훅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흐름에 거기에 녹이실 때 그 죽음의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다루실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죽음의 주제를 다룬 적이 없어요. 그래요? 제가 독자로서 볼 때는 이 책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많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창작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책을 봤더니 예술가는 주제에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술가는? 네. 난 주제 중요하지 않아. 네, 주제가 아니라 내가 발견한 아름다움, 내가 발견한 감동,
내가 발견한 재미를 전하는 게 예술가의 그 주 관심사고 포커스지.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걸 따지면은 그땐 이제 학자가 되고 평론가가 되고 그거는 네. 다른 사람의 몫이다. 그렇죠. 예.